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2탄 봉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봉의 원리라 하면 이제 차트의 봉을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건데요. 참 그 전에 저번에 HTS 사용 방법에서 이 멀티 로그인 신청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멀티 로그인 신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289 번호 1289에다가 내 키움증권 ID에 ID 비번이 있습니다. 숫자 4자리가 아니라 이 ID 비번을 넣으시고 여기서 멀티 로그인 사용으로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에 한번 사용했다시피 이런 건 다 없애주시고, 자, 오늘은 이제 봉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이 봉의 원리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봉의 원리를 배우는 이유는 첫 번째로 진입 시점을 알기 위해서, 내가 이 종목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언제 진입을 해야 될 것이냐, 그 타점을 잡기 위해서 봉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종목을 홀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홀딩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봉의 원리를 알므로 인해서요. 그래서 홀딩 기준을 알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자, 매도를 하기 위해서 봉의 원리를 아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야 될 게 봉하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있어. 이동평균선 이것도 엄청 중요한데요. 이건 이제 봉들의 평균 값이죠. 봉들의 평균 가격. 이거를 이제 뭐 종가, 봉의 종가로 볼 것이냐, 뭐 여러 가지 한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이제 단순 이동 평균을 많이 보죠. 또는 이제 좀 보는 게 이제 가중 이동 평균 선, 이걸 많이 보는데, 이제 단순은 이제 봉들의 종가를 가지고 보는 거고요. 가중 이동 평균은 가장 최근에 봉들의 가격을 좀 더 가중치를 둬서 보는 거라서, 이제 단타를 치기에는 아무래도 가중 이동 평균이 좀 더 낫고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매매를 할 때는 단순으로 거의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있다. 일단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 일단은 가장 기본은 봉의 원리입니다. 이 봉의 원리가 가장 기본이 되고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봉의 원리가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거죠. 가장 기본이고, 두 번째로 이제 이동평균선을 보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도 역시도 이제 홀딩의 기준이 됩니다. 홀딩. 이 종목을 사고 나서 이거를 홀딩 할지 말지,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딩은 봉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이동평균선으로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동평균선에서 어느 특정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게 되면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진입 시점도 가능한데, 일단은 봉의 원리를 보고 진입을 주로 하고요. 이제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매도는 봉의 원리 또는 이동평균선의 원리를 가지고 매도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추세선을 배우셔야 돼요. 추세선 이 3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핵심 3가지입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차트의 핵심 3가지.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그럼 이 중에서 뭐예요? 가장 큰 추세,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바로 이 추세선이 낫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봉의 원리는
짧은 구간에서 어떤 판단을 내가 해야겠다. 어떤 짧은 구간에서의 판단을 요원할 때는 봉을 가지고 판단하고요. 어떤 흐름을 읽고자 할 때는 큰 흐름은 추세선, 이동평균선은 약간 중간 정도의 흐름이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차트를 보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의 봉이란 게 뭔지는 당연히 아시겠죠? 자, 지금 여기 보면 키움증권에 올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올봉이 있는데 이 하나하나가 뭐예요? 자, 이게 하나하나 지금 올봉이죠. 올봉 이게 또 올봉. 마우스 위에 대시면은 2023년 1월 달에 시가 84,300원에 시작해서 저가 77,600원까지 빠졌다가 고가는 103,500원, 종가로는 98,200원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은 100만원이거든요. 거래 단위가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5천억 정도가 1월달에 거래가 됐고요. 거래 대금으로 치면은 거래량이 150만 주 거래 대금으로 하니까 얼마예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460억 정도가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봉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올해 1월달에 어떻게 거래됐는지 다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5일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얼마고 지금 5월달에 5개월 동안의 가정평균 평균 가격이 86,140원. 지금 현재 보면 가로에 마이너스 12%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뭐냐면 5일선이 밑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봉이 5일선 위에 있다. 이걸 뭐라 하냐면 봉이 5월선 위에 탔다. 자, 10월선도 보면 마이너스 10%거든요. 그러면 10월선이 밑에 있다. 20월선은 지금 마이너스 0.74. 그러니까 이게 이 종가보다는 20월선이 밑에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60, 120. 이거는 내가 처음에 세팅했던 이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지표 추가를 더 해가지고 지표 추가로 가격 이동 평균선 해가지고 뭐 100일선, 200일선 이런 걸 넣게 되면 150선을 넣게 되면 또 여기에 추가로 다 나오게 되겠죠. 밑에 화면에. 그리고 이제 현재 거래량 법칙이고 이 색깔은 거래량이 이 봉의 색깔과 맞출 수도 있고요. 이 색깔과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전봉과 기준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봉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라인 설정, 지표 설정, 거래량이죠. 지표명이 거래량이고 라인 설정에서 있는데 이 막대로 표시할 수도 있고 선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일단 거의 막대로 쓰니까 자 이게 보시면 상승, 하락, 비교 기준 뭐예요? 이전값이죠. 이거 이전값. 자 이전값. 가격 차트면은 가격 차트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는 양봉이니까 빨간색, 음봉이니까 파란색으로 바뀌죠. 자 양봉이니까 빨간색, 음봉이니까 파란색 바뀌는데 그 전 봉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봉에다 대고 기술적 지표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라인 설정을 이전값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는 이때 전달의 거래량보다 더 늘었으니까 빨간색이고요. 더 줄었죠. 줄으니까 파란색. 여기 더 늘었죠. 늘었으니까 빨간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거를 뭐 정답은 없는데 저 같으면 그냥 라인 설정해서 이거를 가격 차트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봉의 색깔을 따라가게 하는 게 더 낫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봉의 신뢰도를 보셔야 돼요. 자 봉이란 건요 연봉도 있고요
올봉, 주봉, 일봉, 분봉이 있습니다. 분봉도 1분, 3분, 5분, 10분, 36. 내가 마음대로 다 세팅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설정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분봉도 뭐 2분,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자, 틱봉도 있습니다. 틱봉. 자, 틱봉도 뭐 50틱, 100틱, 150틱.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다는 거죠. 뭐 300틱, 예, 600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틱봉도 이렇게 많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세팅했으니까 다 나오죠, 이렇게. 자, 틱봉도. 그래서 틱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단타 치기는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100틱이라면 100개의 거리가 이루어졌을 때를 100틱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리 횟수가 만족하게 되면 100틱으로 인정이 됩니다. 분봉 뭐예요? 10분봉 뭐예요? 이 10분 동안에 일어난 봉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리가 활발할 때는 분봉보다는 좀 대응이 느릴 수 있기 때문에 틱봉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150틱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제일 무난하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많은 봉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봉을 봐야 신뢰가 높냐? 자, 가장 신뢰가 높은 건 뭐겠어요? 당연히 연봉이죠. 이 봉 하나가 1년 동안 일어난 봉이니까. 이때가 음봉 나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올라갈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양봉이 나왔으니까 어때요? 다음에도 상승할 것이다. 상승하다. 이때 많이 올랐다 빠졌죠.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거죠. 크게 올랐어요. 빠졌어요. 크게 올랐어 빠졌어요. 이런 어떤 흐름이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봉의 신뢰도라는 건 이렇게 기간이 길수록 신뢰도가 크다. 자, 아무래도 일봉보다는 이거는 하루에 동안에 일어난 봉인데 이 올봉이 이게 한 달 동안의 봉이잖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판단할 때 어때요? 분봉이나 일봉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올봉, 주봉, 연봉, 올봉, 주봉으로 봉을 판단하셔야 된다. 일봉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일봉은 이제 매매 타점이 들어갈 때 일봉을 보시는 거고. 자, 여러분 기준봉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차트를 보시고 제가 한번 전에 설명드렸죠. 멀티 차트를 보시라고. 그래서 먼저 멀티 차트로 해가지고 이거를 4개를 이렇게 세팅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4개 세팅하세요. 자, 이것도 이렇게 크게 해버리면요. 크게 해버리면 나중에 다른 창을 못 띄어요. 이거밖에 못 띄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를 이 상태에서 크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해서 여러분 창에 맞추십시오. 그래야지 다른 창도 내가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뭐 여기를 연봉, 여기를 올봉, 여기를 주봉, 여기를 일봉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올봉에서 여러분 여기서 종목 누르면 다 띄운다 했죠? 자, 연봉, 연봉의 거래량 필요 없으니까 놔두시고 올봉은 뭐 참고하시고. 근데 솔직히 거래량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거래량은 저는 올봉은 뺍니다. 자, 주봉, 일봉은 그래도 저는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둡니다.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정도 세팅합니다. 거래대금 상위로 보시면 여기서 에코프로비엠 있죠. 에코프로비엠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에코프로비엠 여기서 자 이제 차트 세팅도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표 추가해서 가격 이동 평균 그때 제가 저장을 한 것 같은데 됐나 모르겠네요. 아, 저장이 됐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이걸 해가지고 이제 지표 틀리하면 다 똑같이 바뀝니다. 자, 이제 올봉이에요. 저는 이제 올봉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봉의 원리. 이 봉의 원리가 뭐냐? 자, 여러분 이렇게 봉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봉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올봉이라고 칩시다. 올봉. 자, 이게 이제 올봉이에요. 자, 올봉이 이렇게 갔다면, 자, 어차피 우리는 이제 양봉으로 양봉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어차피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확률이 높을 때 들어가는 게 이득입니다. 올봉이 이렇게 음봉이 나왔는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게 이제 음봉이라 칩시다. 음봉. 자, 이게 음봉일 때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봉일 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양봉일 때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주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한 달 동안 이 양봉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썼겠죠. 내가 세력이라면. 그럼 이 세력들의 시가는 어디예요? 출발 가격은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종가는 여기에요. 그다음 고가 저가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중 평균된 가격은 얼마겠어요? 바로 이 봉의 중간값이 바로 평균값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세력이라면 이 평균값 이하로 떨어뜨리겠어요? 안 떨어뜨리겠어요? 웬만해서는 이 평균값 이하로 안 떨어뜨린다는 거죠. 만약에 악재가 터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최소한 이 시가는 무조건 지키려고 하겠죠. 저가보다도. 그냥 이 봉의 평균 가격이 여긴데 벌써 이만큼만 빠져도 많이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력들은 웬만하면 이 평균 가격을 안 떨어뜨리려고 하고 절대로 이 시가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물론 주식에 100%는 없다는 거죠. 확률상 거의 없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또는 엄청 강해요. 앞으로 이 주식이 갈 길이 멀어요. 그러면 이 봉의 종가를 깨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어때요?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어때요? 뭐 없이 바로 올라가죠. 여러분이 이제 이런 에코프로미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살 때는 어떻게 사겠어요? 음봉이 나오고 나서 양봉으로 갈아탈 때 이때 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음봉이 나오고 나서 양봉으로 갈아탈 때 사야 된다, 그 말이죠. 음봉이 나오고 나서 양봉으로 갈아탈 때, 아니면 최소한 양봉이 나온 걸 확인하고 나서, 자, 양봉이 나온 걸 확인하고 나서 사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에 접근을 해야 된다. 봐보세요. 이렇게 위에서 벌써 여기 지금 항상 여러분들은 차트를 볼 때 기본 3년 정도는 보셔야 돼요. 3년에서 아니 5년에서 10년 정도를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창을 하나 띄워가지고요. 자, 차트는 기본적으로 30개까지 띄울 수 있고, 여기서 차트 환경 설정에서 보시면 50개까지 띄울 수 있습니다. 최대 50개 여기 있죠. 최대 화면 개수 50개. 자, 이렇게 50개까지 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을 일단은 최대한 활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키움 종합 차트 들어가셔가지고, 자, 올봉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보시자고요. 자, 여러분은 이 회사는 지금 상장한 지 몇 년 됐어요? 2019년도에 상장한 회사예요. 상장한 건지 인적 분할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상장, 이렇게 에코프로 BM으로 상장한 지는 5년 됐단 말이에요. 5년 됐어. 그러면 딱 봤을 때도 예전에 얼마였어요? 14,000원짜리였어요. 14,000원짜리가, 예? 최저가가 지금 11,000원이었죠. 그럼 10배가 얼마야? 11만원이죠. 예. 11만원 정도. 여기가 지금 거의 10배 좀 넘은 가격이란 말이에요. 예. 여기가 이제 저가가 되겠죠. 예. 그럼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 가격 봤을 때, 자, 여러분이 물론 에코프로빔이라는 주식이 앞으로 많이 성장할 줄은 알았겠죠? 2차전지 이제 어떤 큰 흐름이 탔으니까. 근데 이 바닥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입니까? 13만원이 매력적인 가격입니까? 물론 주식은 선반영을 합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또는 2년 이후의 실적까지 선반영을 해요. 그래서 꿈을 먹고 산다고 하죠. 그래서 또 주식이 어렵습니다. 현재나 과거의 것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게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냥 가능성이 크면은 그만큼 미래 거를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가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주식에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또는 악재가 있다고 했을 때 내년 또는 내후년의 악재까지도 현재 다 반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년 뒤에 악재가, 막상 2년 뒤에 그 악재가 일어났을 때는 벌써 주가는 반등할 때도 많다는 거죠.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꿈도 미리 반영하고 악재도 미리 반영하는 게 바로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식을 이 회사를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 바로 이 10만대가 아니라 최소 어때요?
매력적인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사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래서 이런 바닥 가격에서 사야 돼요. 바닥 가격에서. 그러면 여기 봉을 보시면 지금 이 봉을 한번 보자고. 이 봉. 자, 이 봉을 보시면 어때요? 계속 바닥을 기다가 크게 올라왔죠. 그러면 원래는 어때요? 이 봉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좋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값이 중요한 가격이라 했죠. 중간가. 자, 중간가. 자, 이 중간값이 매수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위의 가격보다는 항상 중간 정도의 가격에서 1차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 언제 하면 좋겠어요? 여기 시가 부분. 시가라든가 또는 전고점. 이 부분에서 2차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예, 마지막은 언제예요? 자, 화면 툴바를 여기다 대놓고, 여기 대놓고 화면 툴바를 하면 여기 화면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면 되고, 자, 키움 종합 차트. 자, 그래서 전고점 이렇게 3번 하시면 돼요. 가운데, 그 다음에 전고점, 여기가 전고점이었죠. 자, 여기 전고점, 여기,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시가 부분. 이렇게 3번 분할매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평균 단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금액으로 매수를 했을 때는 약 14,000원 정도가 평균 단가 되겠죠.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봉의 원리예요. 그럼 이때 사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 양봉 나오고 그 다음 달 또 어떻게 양봉 나왔죠. 그럼 내가 이걸 언제 팔면 되겠어요? 음봉이 나올 때 팔면 되겠죠. 음봉이나 뭔가 힘이 떨어져 이때도 솔직히 팔만하죠. 왜냐하면 내가 벌써 14,000원인데 얼마 갔어요? 3만원 갔죠. 거의 100% 넘게 수익 났죠. 그러니까 당연히 팔 수가 있겠죠. 여기서 왜냐하면 양봉이 이쁘게 안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하락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절반 팔 수도 있겠고. 그럼 이제 다음 봉에 또 양봉 나왔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봐요. 여기서 음봉 나왔죠. 그럼 이제 이때 팔아도 된다는 거죠. 그럼 솔직히 이때 파는 것보다 어때요?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겠죠. 33,000원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자, 같은 시간을 보고 어때요? 내가 이때 됐어. 그럼 이제 곧 팔 시점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월봉으로 보자니 너무 타이밍을 잡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주봉을 본다는 거죠. 자, 2020년 9월 달에 주봉을 보자고요. 자, 2020년 9월 달을 보시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까지. 자, 이게 이제 2020년 8월 9월달 이때부터예요. 여기 세로선 보이죠? 이게 이제 9월달이에요. 그럼 이때 팔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큰 양봉이 나왔죠. 자,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양봉이 나왔고 다시 음봉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제 내가 나만의 매매법을 만드는 거죠. 이것만 봐도 어때요? 판단이 안 돼. 그러면 나는 이 밑으로 깨면은 팔 거야. 깼죠? 그럼 이제 이때 여기서 팔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나는 그냥 여기서 양봉이 이쁘게 안 나오면 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팔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양봉이 시가가 또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 큰 봉이 나왔죠. 기준봉이란 건 항상 뭔가 의미 있는 봉이 기준봉입니다. 자, 의미 있는 봉 뭐냐? 이게 크게 나왔죠. 여기서 이 박스권의 흐름을 돌파하는 봉이 나왔죠. 이 박스권의 흐름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때? 이게 기준봉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보고 이제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여기서 이제 나는 이 회사가 좋아. 그런데 이제 언제 살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음봉에서 다 양봉을 갈아탔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건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봉의 시가를 깨면 안 좋아요. 자, 음봉이 나오고 양봉 나왔죠. 이 봉의 시가 안 깼죠. 안 깼잖아요. 이때 계속 홀딩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양봉 나왔죠. 이 양봉이 시가 안 깼죠. 그러면 계속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 양봉의 종가를 돌파했죠. 상승한다는 거죠. 여기도 이 큰 봉이 어때요? 시가 돌파 밑으로 안 내려왔죠. 종가를 어때요? 지켜지고 올라왔죠. 종가를 지켜지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상승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봐볼까요? 자, 여기서 큰 봉을 나왔죠. 큰 봉이 시가 지켜졌죠. 여기는 어때요? 큰 봉이 시가를 어때요? 깼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추세가 끝났다. 여기서 일단은 1차적인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주봉으로. 그래서 올봉으로 판단을, 올봉으로 보고 매매를 하고, 매도는 주봉을 보고 매도를 하면 좋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럼 여기서도 잠깐 보면 주봉으로 봐봐요. 자, 주봉으로 내가 매매 타점 잡아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의미 있는 봉이 나왔어요. 왜냐? 자, 신고가 돌파하잖아요. 여기서 신고가 돌파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봅시다. 자, 계속 봉이 나왔어요. 양봉이 나오죠. 한 번도 그 전 양봉이 시가를 깬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죠? 자, 여기서 어때요? 여기서 지금 처음으로 이 시가를 깼죠. 이 양봉의 시가를. 여기서부터 어때? 계속 올라와가지고, 계속 올라와서 여기서 처음으로 이 양봉의 시가를 깨는 봉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매도가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다음 한번 봐볼까요? 그럼 반대로 이 음봉을 보자고요. 내가 이걸 사고 싶어. 그러면 이 음봉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음봉에 하락이 멈췄다는 것은 이 음봉의 시가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 다시 상승한다는 거거든요. 나왔죠? 무슨 이 되세요? 큰 음봉의 시가를 돌파하면 상승한다는 거. 그럼 상승하잖아요. 그죠? 최소한 여기서 수익 나니까 손해 나진 않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음봉의 시가는 어때요?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봉이 올리라는 거죠. 자, 여기도 보시면 이 양봉, 전 양봉에 큰 음봉이 나왔어요. 비교적 큰 음봉이 나왔는데 이 안 깼죠. 이 양봉이 시가를 안 깼단 말이에요. 상승인데 여기서 깼죠. 자, 여기서 딱 보시면은 이걸 깨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상승세가 끝난 거예요. 여기서는 어때요? 반대로 이 양봉의 시가를 뚫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건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여러분이 사셔야 된다. 자, 여기는 어때요? 큰 음봉이 나왔죠. 큰 음봉에 자, 시가를 뚫고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어요. 여기서 꼬리로 나오더만 딱 밑으로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하락 추세가 나오는 거죠. 보세요. 계속 어때요? 계속 하락이잖아. 자, 하락, 하락. 예.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계속 어때요? 계속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하락이 되는 거죠. 하락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이 올리면 알아도 어때요? 아, 내가 이거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일봉을 보면 이제 훨씬 더 자세히 나오겠죠. 자, 일봉을 보면 어때요? 자, 이 어때요? 음봉이 어때요? 시가를 돌파했죠? 사는 거예요. 자, 음봉의 시가를 돌파했죠? 사는 거예요. 음봉의 여기가 계속 밑으로 못 올라잖아요. 음봉의 중간값에서 어때요? 저항받고, 자, 여기서 보세요. 음봉 빠지고 딱 절반 정도 반등했다가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락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상승은 어떻게 돼요? 상승은 바로 여기서 딱 이 음봉의 시가를 돌파하는 봉이 나왔죠. 여기서 상승하는 겁니다. 자, 이런 데가 애매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여러분이 나중에 추세선을 배우긴 할 건데, 자, 이렇게 쭉 추세선을 그어봅시다. 자, 추세선을 그어봐. 자, 추세선을 이렇게. 자, 추세선을 그어야 돼. 이 추세선이 있고,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야 되는데, 여기서 음봉으로 깼어요. 근데 이게 봉이 작죠? 봉이 작을 때는 여기서 지금 경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경합. 여기는 어때요? 봉이 크죠? 딱. 정확히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하락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봉이 작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다. 이건 경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
양봉의 중간값이나 이 정도 가격을 깨고 내려오면 파는 게 좋습니다. 내가 여기서 벌써 수익이 많이 나와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 이런 주식은요, 조금만 수익도 꾸준하게 수익만 내게 되면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뚝 올랐을 때 사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음봉이 좀 컸죠? 그러면 그냥 여기서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죠. 예, 왜냐면 여기가 지금 벌써 저항이 많으니까. 저항이 많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거기서 다시 봉에 올리도록 사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어때요? 딱 보면 답이 나왔죠. 자, 여기서 어때요? 이 봉의 시가를 뚝 올라왔으니까 사면 되는 거죠. 예. 꼭 바닥에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거를 봉에 올리도록만 보고 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간단하죠, 여러분. 예. 이게 바로 봉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답이 나왔다는 거죠. 자, 여기도 이걸 딱 정확히 뚝 골라왔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봉이 올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보시고 월봉, 주봉, 일봉 간의 이 유기적인 관계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자, 여기는 월봉 나왔어. 이럴 때 이제 주봉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이 당시에 또 주봉에 따라서 일봉은 어떤 모습을 하는지 여러분들 그 패턴을 여러분들 연구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할 줄 아시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고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저도 지금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예.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구하시면 아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봉의 원리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이 기초도 모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좀 자신이 생기지 않나요? 네. 지금까지 봉의 원리 잘 들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동평균선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